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7번째 시간으로 은퇴 후의 삶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 지천명을 넘기고 얼마 남지 않는 직장생활을 떠올리자니 은퇴 후가 슬슬 걱정이 되었다. 은퇴 후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갖춰야 할 5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1근, 2처, 3사, 사제, 오후라는 것이다. 근처, 사제, 우후라는 것이다. 은퇴 이후의 삶에 기묘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함축해 놓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소중하고 귀한 건강이 첫 번째이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공감하고 공감대를 갖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치아도 빠지고 육신이 노쇠해지기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새겨야 할 것이다. 왕성한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건강을 정상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라고도 할 수 있는 아내에 관한 것이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볼 때 인생 3고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중년상처라는 게 있다. 한참 아이들 뒷바라지에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아내가 덜컥 불기의 계기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래오래 부부와 해로하는 것이 크나큰 복락 중에 하나다. 나머지 둘은 초년 출세와 말년 무죄이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일은 직업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자원봉사 같은 일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인 일도 이것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전과 같이 직이나 계속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업의 성격이 강한 것이 필요하다. 그냥 무의도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촌을 통해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가정 내 화초를 가꾸는 부분도 이 일과 마찬가지다. 소일거리도 이것의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다.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 있으며 단조로움이나 은퇴를 극복할 수 있는 일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재물이다. 은퇴 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대충 추산한 통계에 의하면 대략 18억 원 정도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럭저럭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는 친구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친구는 5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것을 동양하를 위한 것이든 운동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든 간에 아무튼 친구는 5명이 필요로 한다. 인생의 먼 뒤안길에서 돌아와서까지 얽매이고 매달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가지 회한이 남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면 무리 없이 나머지 생을 보람되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통상 은퇴 후에 평상의 마음, 보통의 마음, 즉 감남을류로 돌아가 평범한 정부로 적응하게 되는데 통상 걸리는 기간이 최소 2년이라고 한다. 옆집 아주머니가 누구누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는 대략 2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수년 동안 통제하고 군림하며 지휘했던 모든 것이 홀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질시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웃과의 통화 과정을 거쳐 평범한 한 시민 감남을류로 돌아오는데 그만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30여 년의 조역 생활을 하고 나서 보통의 시민으로 돌아가기까지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멋진 은퇴 후의 생활을 위해서 미리 차분하게 설계하고 구상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그토록 준비하고 제대로의 기준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고 성공적으로 기존 기촌을 이룬 경우도 있다. 아무튼 은퇴 후의 인생 설계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근처 사제우는 남자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특히 50을 넘긴 남자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여자가 50을 넘긴 상황에서 필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건딸제우치라고 한다. 두 번째부터가 틀리다. 남편보다는 속을 나눌 수 있는 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자신의 애로와 아픔을 함께할 딸이 있어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이나 아들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살갑게 속내를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취는 취미를 갖는 말이다. 애완견이나 가초를 기른다거나 요가나 예술 감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학업의 전념에 학위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은퇴 후를 준비할 것인가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선배는 미리 충분히 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 퇴직 직원의 모임인 동인의 일을 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새로운 직업으로의 접근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한다. 또한 어떤 이는 7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고향집에 아주 현대식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어찌된 셈인지 주말에만 내려가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병원을 다녀야 하고 30여 년 살던 터전을 비우고 내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목표를 세우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림돌이 되었고 문제는 배우자의 동의 여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 싶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자. 이분은 제대로 기양을 해서 귀농까지 한 경우이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부부가 3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온갖 농작물을 재배하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어떤 것이 정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각자 삶의 지향점이 있고 겪은 우여곡절이 다른 가운데서 무엇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지는 쉽지 않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는 그걸 선택한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허식을 멸각시킨 상황에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거듭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부부의 편안한 노후를 즐길 만한 기초적인 생활 영역의 방편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내로의 접근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도 겪어야 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아주 평안하게 낭만적이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으면 어느 만큼의 각오를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창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뒷바라지에만 열중하다 은퇴 후에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내년부터 줄을 잇게 된다. 한국 경제의 발전 주역이었으며 선진화의 밑거름이 되었던 그들에게도 의구금 없이 황혼이 다가왔다. 국가 발전을 위해 몸바쳐서 수고했건만 어느새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다 부모 봉양에 힘쓰며 자식의 뒷바라지도 남부럽지 않게 했지만 자립시켜 놓았더니 자식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나몰라라는 세태가 되어버렸다. 하소연할 것도 없다. 그저 한탄 섞인 푸념만 그저 되풀이할 뿐이다. 결국 스스로가 평안하고 기쁨 가득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잘 설계하는 데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절실해지는 때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